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주말마다 축구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군대 동기들과 정기 모임을 갖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같지만, 정작 힘들 때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생각해보면 막막해집니다. 이런 현실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남성들에게 요구하는 모습과 진정한 친구 관계 사이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남성들의 깊은 고독과 진정한 관계 맺기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며 동료애와 깊은 유대감을 경험하는 남성들 말이죠. 그런데 더 어둡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남성들에게 진정한 우정이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남성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살펴보면 최소한 8명 중에서 적어도 1명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자신에게 정말로 소중한 가치를 갖는 친구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죠. 이런 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훨씬 더 거대한 사회적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성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단순히 그 개인만의 특별한 결함 때문이 아닙니다. 남자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과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 사이의 근본적인 충돌 때문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문화적 패턴의 결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자아이들은 울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의 표현으로 여기도록 교육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는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며 남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감정적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진정한 우정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서로에게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밀감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축구나 자동차 투자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시즌 손흥민이 몇 골을 넣었는지, 요즘 사람들이 어떤 차를 사고 어떤 차를 꿈꾸는지, 코스피나 S&P 500의 장기 수익률이 얼마였는지 같은 주제들이죠. 정치나 역사, 때로는 철학 이야기까지 건드리지만 결국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대화일 뿐, 이런 지적인 대화만으로는 진정한 친밀감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표면적인 대화는 안전하지만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이라는 건 절망감과 맞서 싸우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이른 아침에 서늘한 기분을 달래주는 영양분을 공급하고 지탱해주는 관계여야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정신이 나갈 것 같아라거나 배우자가 너무 미워 또는 두려워 죽겠어 혹은 도움이 필요해 라고 털어놓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동료가 마음 두고 있는 사람을 나도 좋아하게 됐다고 솔직히 인정하거나 더 이상 성적인 끌림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멈추지 않는 불안으로 힘들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진짜 우정은 시작됩니다. 내 약한 면을 보여주고 체면을 유지하느라 했던 말들을 솔직히 걷어들이기 전엔 진짜 친구 관계로 들어가기 힘듭니다. 현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보여준 모습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슬프면서 동시에 훨씬 더 부드럽고 잔인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인류 문명이 시작된 초기 단계부터 남성에게 남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언가를 뜻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확고하고 든든하며 흔들리지 않고 솔직하면서도 활력이 넘치고 수완이 뛰어나야 한다는 것이 남성성의 기본 요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강요된 역할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았다거나 해고당했다거나 굴욕을 당했다거나 괴롭힘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흔들림 없는 강인함을 요구받으며 인간적인 약함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환상이 오랫동안 남성성의 기준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결코 가장 두렵고 혐오스러운 존재 중 하나가 되지 않는 것, 바로 울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남성성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남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도록 강요합니다.
진정한 자아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외로움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머 감각과 우아한 태도로 그 외로움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인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외로움이 존재한다는 현실에 지쳐버렸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당연히 남자들은 종종 서로 가까워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릅니다. 이는 그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며 사회적으로 그런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지인들이 있어도 진정한 친구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그들이 같은 성별의 다른 사람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경쟁해야 했고 서로를 라이벌로 여기도록 교육받았으며 감정적인 표현은 약함의 신호로 인식되어 억압받아온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경쟁했고 운동에서는 승부로 갈라섰으며 직장에서는 승진과 성과로 나뉘어졌습니다. 협력보다는 경쟁이 우선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술을 배울 기회가 있었을까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대화용 카드 세트를 디자인해서 남자들에게 배포하고 술집이나 바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카드들에는 사격장이나 골프클럽 같은 이미지가 인쇄되어 있을 겁니다. 남성적인 외관을 유지하면서도 깊은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들이 서로에게 물어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할 수 없는 종류의 질문들이 적혀 있을 것이죠. 언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나요?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면 저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은 안전한 공간에서의 솔직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 가장 불안감을 느끼시나요? 무엇이 당신을 낙담하게 만드나요? 무엇 때문에 용서받고 싶으신가요? 당신 마음속의 어린 소녀는 무엇을 원하고 있나요? 같은 질문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카드가 본질적으로 어리석고 불필요하다는데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매우 실용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소수의 남성들이라도 경계심을 풀고 더 복잡한 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작은 기회를 제공한다면 얼마나 유용할까요? 작은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술과 문학의 역사는 남성들이 가장 깊은 공감 능력과 부드러운 감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셰익스피어, 괴테, 톨스토이 같은 작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인간의 가장 섬세하고 복잡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 슬픔, 두려움, 희망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비극적인 점은 남성들이 이런 감정을 동료 남성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드물어서 다른 남자들의 눈에 아이처럼 보이거나 여성스럽게 보일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자신만의 감정적 감옥 안에 갇힌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자아를 숨기고 가면을 쓰고 진짜 자신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지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에게는 큰 손실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낭비입니다. 남성들이 가진 감성과 공감 능력, 창조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친밀한 우정이 부족한 남성들은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해야 하고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의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배우자나 가족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어 그들에게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자신들이 결코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허상을 지키기 위해 너무 용감한 척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아를 숨기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일일까요?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이 문제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남성들 스스로가 현재 상황의 한계를 깨닫고 더 나은 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거나 친구의 어려움에 더 관심을 보이거나 자신의 실수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해 보는 것부터 말이죠. 사회적으로도 남성의 감정 표현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울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의 표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육 과정에서부터 남자아이들에게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경쟁만이 아닌 협력과 공감의 가치도 함께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디어와 문화 콘텐츠에서도 다양한 남성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강하고 무감정한 영웅만이 아닌 감성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는 남성 캐릭터들도 더 많이 등장해야 합니다. 직장 문화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서 동료들과 더 깊이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지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성들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기대보다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위해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깊은 유대감과 정서적 안정감은 그 모든 노력을 충분히 보상해 줄 것입니다.